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이제 중3 아이들이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는 정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죠? 그냥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3이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위에 형 누나가 있는 경우나 그렇다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사고라든지 자율고 이런 학교들 종류에 대해서 오늘 좀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고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라고 해서 특수 목적고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과학고, 국제고, 외고, 그 다음에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예체능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라고 해서 여기도 과학고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특수 목적고 있는 것과 영재학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영재는 조금 더 이제 상위 레벨로 일반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얘네는 좀 특수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학교 이름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재학교와 이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대상자인 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형 사립고를 보통 자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를 자공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학교들을 보면 거의 이제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국 단위로 모으는 학교들이 조금 유명한데, 하나고라든지 그다음 민사고, 그리고 뭐 외대, 부고 뭐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는 건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가 됐었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수학의 정석을 만드신 그 홍성대 분이, 홍성대 선생님께서 세우신 학교로 의대 진학률이 높아서 학부모님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학교인데, 지금 이거를 전환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으로 전환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좀 많아요. 현재로서는 50개 정도 됐던 걸로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에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축소될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이게 뭐 재판에 가서 뭐 학교 측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조금 달라지는 과정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뭐 실업계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이제 특성화고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보다는 이제 뭐 다른 기술이라든지 자기 재능, 다른 것 쪽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것들이, 아주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아니면 외고 쪽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에 있을 때 자율형 사립고를 가거나 아니면은 자율형 공립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되시고, 그리고 이런 데는 전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원서 접수가 끝났고요. 그리고는 이제 6월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곧 학생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월에는 과학고 원서 접수를 해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서로 접수 기간이라든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영재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당락이 결정이 되면 이제 떨어진 친구들은 과학고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가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예술고, 체고 뭐 이런 것 쪽에서 하고, 11월에는 이제 외고와 국제고 입시 전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은 일반 학교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계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사고를 간다 혹은 자율고를 간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이 된다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보통 이제 일컬어지는 건데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고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자기주도 전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특히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면 수학과학이 이제 올 A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자소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제까지 간 학생들은 마지막에 이제 면접까지 보게 되는 거여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입 전형에서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경험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기회가 된다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내신이 변별력이 있을 때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A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신만 가지고는 크게 변별력이 없고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냐 그리고는 선생님들께 교사 추천서가 어떠냐 그리고는 면접에서 어떤 역량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1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내신은 중2와 중3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크게 고입 전형,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별로 말씀을 드렸고 내가 어떤 전형으로 할 건지는 그 세세한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